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이펙의 경주에서 지금 열리고 있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에이펙이 열리고 있는데요. 축하하는 뜻에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네요. 또 시내 종로로 해서 남대문으로 해서 시내를 나갈 예정인데, 오늘은 사업차 나가기 전에 또 이렇게 유튜브 한 카트 올리게 되는데요. 세계 각국 정상들이 경주로 모여서 지금 한참 회의 진행 중에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트럼프하고 막판에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아주 이재명이 천재 다 해결했죠. 조건이 좋게. 이제 무슨 뭐 100억간에서 발표는 조금 발표를 조금 과장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이펙은 뭐냐, 원래 그 오래전에 1980년대 후반에 호주에서 처음에 열리고 그랬었죠. 만들어졌던 건데 아시아 경제 협력 기구로 이렇게 발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에이펙이 잘 열려서 회담이 잘 열리고 있는데요. 또 그구들은 또 아주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구들은 이 극우나 국힘은요, 이건 보수라고 볼 수가 없지요. 보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국민들 잘 살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다분히 내막에 나라가 망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못 살기를 더 바라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뺏어오려고 그러는 세력들입니다. 이 원칙은 이렇습니다. 정권을 잡을 때는 좀 더 야당이지만, 지금 국힘당이 야당이지만 좀 더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들을 좀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원래 그 정치의 본질이죠. 정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그저 우리 민주당에서 정권 잡았을 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그 반사이익으로 자기네들이 정권 잡기를 바래요.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도 망하고 이렇게 되길 바라는 집단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그 다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극우 정권이 이 땅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참 대단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단합니다. 말하는 그 어휘력도 상당히 순화되고 정제된 상태에서 언어를 구사하고 언어 구사력을 보면은 그 내용이 상당히 지적이고 어떤 그 순간적인 감성에 의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신중을 거듭해서 이렇게 언어력을 구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도 들었을 때도 저 트럼프가 들었을 때도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기지요. 그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어떤 그 상대방에게 타격을 줘서 그 사람을 갖다가 패닉에 빠뜨려 가지고 아주 그 곤경에 빠뜨려 가지고 이긴다는 것은 그건 이기는 게 아니지요.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니죠. 외래 적을 더 만드는 겁니다. 더 적을 만드는 것이지 이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언어 구사력이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참 기분이 좋게 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인지력과 또한 문법, 그 사람이 말하는 문법을 보면은 상당히 그 지적이고 문학적이고 그래요.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 또 상당히 서정적이에요. 정서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어력을 구사할 때 그 정서적이고 서정적이고 지적이고 아주 이렇게 또 인문학적으로 풍부한 그런 언어력을 구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그 협상이 잘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른 나라 뭐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저 유럽보다 더 외래 협상이 더 잘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럼 1년에 200달러씩 이렇게 주겠다는 거지요. 10년에 걸쳐서. 왜 1년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 잘 돼가지고 수출을 미국으로 많이 하면 1년에 200억 달러만 벌어들이겠어요? 1,000억도 벌어들이고 2,000억도 벌어들이지 세금으로. 그리고 관세를 15%를 인상했으면 우리도 수입할 때 10% 정도는 관세 매길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는 5%밖에 안 돼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락에서 그 사람들이 15% 관세를 먹이는데 우리라고 1원 하나도 관세를 안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10% 정도나 이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올리는 대신 그만큼 얻어낸 것도 있죠. 핵무기, 핵잠수함 그 핵의 원료를 미국에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핵잠수함이 나가면은 디젤로 다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되고 2달에 한 번씩 와야 되잖아요. 디젤로 탔으면 또 와서 또 그러니까 노출되기가 쉽죠. 그렇지만 핵잠수함은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바다에 있는 거야. 기지국으로 안 들어와도 됩니다. 그렇듯이 이런 게 협상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외래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지요. 그냥 이제 세계 국격이 우리나라 올라간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국격 상승이란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애들은 뭐 정성호 오직 정성호 나 그거 아는 놈인데요. 에이 그 자식 멸치 대가리 같이 생겨가지고 자식 아유 말하는 꼬라지 보면은 걔는 말하는 건 정성호하고 박찬대가 최고래. 에라이씨 그런 수준 가지고 무슨 놈은 정치 유튜브 우리 진보 유튜브 한다고 육값 떠냐? 좀 접어라 이제. 차라리 저 국힘당으로 가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진보도 그렇고 자기 그 진보 측에 뭐 의원들이나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한두 번은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은. 그저 몇 번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월 동안 한 1년 가차이 그렇게 오직 그냥 민주당만 비판하는 것은 그건 민주당 세력이 아닙니다. 민주당 세력이 아니에요. 왜 국힘보다 더 까? 민주당을 가만히 보니까 국힘당이나 저 극우 유튜버들보다 민주당 내부를 더 깐다니까. 더 까. 오직 지난번에 또 그렇게 정청래 까더니 이제 또 최민희를 그렇게 까기 시작해. 한두 번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최민희가 뭐 그렇게 무슨 어떤 축의금을 달라고 누구한테 이렇게 문자 보낸 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또 깝니다. 지난번에 정청래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5, 6개월을 까고 또 최민희도 까고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구해 오니까 우리 국민을 구해 왔는데 우리 국민을 또 그렇게 까. 국민을 까는 게 아니라 누구야 김병조 의원을 또 그렇게 까더라고. 그게 무슨 민주 세력입니까? 거기 또 누가 안에 동돼가지고 거기 좋다고 눌러주고 거기 또 참여 댓글 다는 들 보면 참 너네들도 참 정치적으로 참 정무 감각이 참 너네들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우리 소형 유튜버 몇 개가 그래요. 7, 8개가 요즘은 7, 8개로 줄어들었어. 같은 민주 세력이라 할지라도 아주 잘못한 거 있으면요 한두 번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비판을 해야지 사안별로 정책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 한두 번 몇 번은 비판을 해야지 그냥 몇 개월을 두고 비판하면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거지. 아이고 참말로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요 박찬대 오직 박찬대 이현주 박찬대 이현주 김민석 이재명만 나와요. 다 비판해. 다 민주당 다 비판하면은 어쩌라고. 그러면 박찬대하고 김민석이하고 이현주하고 이재명이하고 니가 4명이서 나라 운영하냐? 어째 그렇게 정무감각이 제로냐 그래. 철학이 어째 그렇게 철학적으로 아주 그냥 똥철학이냐 똥철학. 철학이 없어 이거는. 적당히 좀 깔아. 적당히 까. 아이고 차라리 국힘보다 더 한다니까요. 국힘보다 더 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민주 세력에 이 민주당의 상승을 저하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같은 민주당이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몇 번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비난과 비판은 틀립니다. 정책을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같은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 몇 번은 비판해야지. 그렇지만 주구장창 그저 5, 6개월 그렇게 까면은요 그건 민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 세력이 아닙니다. 저 국힘당도 그렇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가지고 몇 개월까지는 안 씁니다. 안 까요. 정청래나 최민희 가지고 5, 6개월 그냥 실을 물어뜯질 않습니다. 저 국힘당도. 안 그러면 저 극우 세력 유튜브들도 그렇게 한두 사람 가지고 몇 개월 그렇게 물고 늘어뜯질 않아요. 그럼 차라리 국힘당으로 가야 돼요. 저 사람들은. 왜 민주당이나 앞시고 이름 팔아가지고 민주당을 그렇게 5, 6개월 까고 있어요? 그거 허 좀 말해야 돼요. 거기다 또 댓글 달고 후원하는 사람들 참 한심하다 한심해. 아이고 참말로. 자 그리고 아주 보면요 지금 그렇습니다. 마약 사건도요 말 들어보니까 무슨 확실한 건 아닌데 박선원 의원이 말씀하시더라고. 말레이시아의 어떤 군사 어떤 비행기가 됐는지 탱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사 장비를 수출을 하고 대금으로 마약이 들어왔다는 등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샅샅이 파헤쳐야 됩니다. 이거 마약 사건 샅샅이 파헤쳐야 돼요. 심지어 마약 사건 파헤치는 백혜령 경정하고 심지어 임은정 검사까지 들이까기 시작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요
가만히 진행해온 지금까지 검찰 쪽으로 진행해온 그 스탠스를 보면요, 지금까지 대통령 되시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스탠스예요. 근데 정성호나 저기 누구야, 지금 행안부 장관이 그거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이재명 대통령 손에 피를 묻힙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대차게 나가야지. 정성호나 윤호중이 당신들이 대차게 나가야 돼.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사자건건 대통령이 다 강하게 말을 해. 지네들 가만히 따라가는 입장이야. 줄줄줄줄 따라가. 얘라 이씨, 왜 거기 법무부 장관이 왜 남아있냐 도대체. 왜 남아있어? 차라리 내놓지 자리. 응? 대통령 손에 왜 피를 묻혀? 너네들이 알아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말이야, 일벌 백계로 다스리는, 무섭게 나가야 될 거 아니겠냐. 흐리멍텅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다 지시해, 강하게. 그런데 그걸 또 잘한대요. 어떤 새끼, 아까 내가 말했던 새끼 정성하고 박찬대가 최고 잘한대. 얘라 이씨, 나가 뒤어져라.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데 신경 쓰게 만드냐 이 말이야. 그렇게 다른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네들이 좀 세게 나가야지. 세게 나가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해야지. 대통령 손에 왜 피를 묻히게 만들어?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건. 국무회의 때 보면, 자세히 보면 지시를 다 대통령이 내려, 세게. 그 세게 좀 못하고 뭐로 남아있어? 거기 왜 가 있어? 뭐 거기 신중을 기어라고 거기 가 있는 거야? 엄중 신중하다가 이낙연이 꼴라. 엄중 신중하다가 망했어. 이낙연이하고 문재인이가. 이 개자식들아, 똑바로 알고서 좀 무슨 나발통을 좀 불어. 엄중하고 신중한 거 좋아하네. 지금 힘 있을 때, 힘 좋을 때 그냥 1년 안에 확확 밀어붙여가지고 제압을 해버리고 다. 지금도 내란 중이야. 판사 새끼들이 2, 3월 달에 가서 자기네들 이재명 대통령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야. 뭐 똑바로 알고서 얘기해. 지금 검사 새끼들도 앞으로 4년 몇 개월만 기다리자. 이를 갈고 있다는 거야. 이 개자식들아,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해. 세게 나가야지. 뭘 엄중신중해서 뭐 정성호하고 박찬대가 지금, 박찬대 젖도 한 거 없어 이제 개자식들아. 무슨 박찬대 허구한 날 박찬대 정성호 육갑 떨고 있니 개자식. 대통령이 세게 나가. 왜래? 정성호보다. 지 손에 피를 묻혀야겠다는 지가 알아서. 윤호중이도 그렇고 말이야. 개자식들. 경찰에다 무슨 국회에 나와서 말이야 위증을 해서 경찰에다가 위증했다고 이렇게 고소를 하면은 말이야, 소장을 넣으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냥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뒤지고 막 구속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국회에서 법 위증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우리 정부는 국회에 나가서 위증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는 거 다 준비해서 서류 내라. 위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장부는 게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요, 60조 원이 지출은 됐는데 어디다 지출했는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흔적이 없대요 지금 60조 원이. 60조 원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민들 1인당 25만 원씩 한 번 주면은 12조 원이 나간대요. 60조 원이면요 5번을 줄 수가 있어. 5번을 25만 원씩. 국민들 1인당 125만 원씩 주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출은 했는데 어디다 지출했는지 내막이 없다는 겁니다. 다 헤쳐먹어가지고 60조 원을. 에휴 참말로. 이 대통령은요 지금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 됐어요? 이제 4개월인가요? 5개월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까지요 외국에 2번밖에 안 나갔어요. 그렇지. 일본 갔다가 왔구나. 일본 갔습니다. 3번이구나. 그렇지만은 하루 만에 오시고 하루 저녁 오고 참 그렇게 돈도 많이 안 썼어요. 내가 볼 때. 국민의 돈을 최대한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목숨을 엄청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게 정부예요. 사람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생명이라면 이렇게 단호하게 내리는 거예요. 공장에서 이러다 누가 하나 죽었으면 그 공장 문을 닫게 하나 있더라도 그 공장이 어떤 회사가 그 공장에서 아주 그냥 자주 죽어. 그 1년 만에 2년 만에 하나씩 죽는 거야.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딨어요. 그 공장 문을 닫게 하나 있더라도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거지. 그 공장 사장.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 공장 문을 닫는 있더라도 공장 문을 갖다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 근로자들이 죽었는데 돈 조금 몇 푼 물어주고 그걸로 끝내? 그리고 계속 또 죽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얼마나 그랬어요. 미국에서 약 30명 이상이 갇혀가지고 말이야. 심지어 발에 말이야. 쇠고랑 차고 발목까지 쇠고랑 수갑 차고 그 비행기 보내가지고 다 실어 왔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갇혀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 요번에 캄보디아 어떻게 됐어요? 국교를 단전으로는 아니더라도 가서 비행기가 싣고 와버렸잖아요. 국민의 목숨을.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도 400선이 넘어가고 단 4, 5개월 만에 코스피가 2,800선이었는데 지금 4,000이 넘어가요. 4, 5개월 만에. 내가 볼 때 이거 1년 안에 이거 5,000선 넘어갈 것 같아. 이야, 이거 참. 그렇게 되면요. 부동산 투기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주식 투자해서 잘하면 안 망한다고 그래요. AI 시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제 참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워요. 주식 투자했는데 짝짝한 재미를 본다는 거야. 1,000만 원만 투자해도 한 달에 돈 100 이상씩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요. 또 이번에 주식 투자해서 그 주식에서 배당받은 그 이익금은 웬만하면 세금을 안 먹이려고 소액 투자는 세금을 안 먹이려고 그 정부 정책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명태균이가 다 국회에 나와서 까발렸지요. 명태균이가. 오세훈이 너는 이제 다 됐다.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지금 특검도 좀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이제 시대 갔어요. 검찰 시대, 판사 권위적인 시대 갔어요. 이제 판사들도 알고리즘으로 해야 돼. AI로. 그리고 극우 판사들 이제 다 곤란해가지고 내쫓아버려야 되고, 김인장인가 뭔가 법무법인들, 로펌,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로펌에다가 아주 수익금의 3분의 2는 세금을 때려버려야 돼요. 얼마, 예를 들어 100억을 했으면 한 70억씩 세금을 때려야 돼. 그래가지고, 로펌, 법무법인을 갖다가 이 허가 취소를 해버려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뭐 1년에 수십억씩 벌어들여 한 놈이 공부 좀 했다고 1년에 수십억씩 벌어들이면 되겠어요 그거? 돈이 다 거기서 돌더만 아주 돈이 거기서 주물주물 다 해. 그러니까 저 국힘당은요 정권 잡으면 아주 돈 속에 파묻히는 당이야. 돈 속에 파묻힌다고.
시중에 어떤 소문도 들리냐면 김건희가 뭐 어디 뭐 동묘인가 종묘 그 어디지 근정전 그 임금님이 거기 박물관에 가서 말이야 옥좌 임금님 자리에 앉아도 보고 이 지랄 했답니다.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웬만한 사람. 연구위원들이나 허가 맡아가지고 들어가는 데거든. 문화재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박사들이 들어가서 연구하기 위해서 허가 맡아가지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곳인데 김건희가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옥좌에도 임금님이 자리에 앉았던 자리 옥좌에도 앉아 있었다고 그러더라. 앉아봤대요. 심지어는 뭐 거기 뭐 문화재 거 보물 문화재도 앉아 뭐 가져갔다는 소문도 들리고 이건 내피셜이에요. 소문이 그렇다는 얘기지 확실한 건 아니고 문화재도 가져갔는데 이거 안 가져서 큰일 났다는 거 담당자가 뭐 그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막 이거 그 문화재가 없어지고 이랬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그리고 우리 민주 진영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 민주 당내정 적당히 까요. 그런 식으로 까면 후원도 안 들어와. 생방송에 구독자들도 실감할 때 구독자들도 많이 안 들어가.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합니다. 어느 TV에 걔네들 소형 유튜버를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도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쪽 방송에 들어갔다 이쪽 방송 생방송 시간이 틀리니까 여기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실방에 들어갔다 해서 그거 다 댓글 안 달아요. 그냥 기팅만 하는 사람이 몇백 배가 더 많아요. 실방에 1000명이 들어갔다면은 기팅하는 사람이 900명이라고. 댓글 다는 놈은 100명밖에 안 돼. 그 댓글 다는 놈들이 여기 들어가서 댓글 달고 저기 들어가 댓글 그놈이 그놈이야. 몇 명 안 되는 것들이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그 지랄들 합니다. 댓글에. 오직 민주당만 가요. 국힘당은 안 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민주당에 생난리 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선될 때 이낙연 지지자들 생난리 치듯이 그 새끼들이 그럴 놈들이에요. 정청래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청래가 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하면요. 이낙연이 패들 이재명 대통령 대표로 나왔을 때 지랄하듯이 걔네들보다 더 지랄할 겁니다. 더 지랄해. 그러다가 대통령 딱 되고 나면 국힘당으로 가는 거야. 걔네들. 그 유튜브도 국힘당으로 갑니다. 이제 이직이 되는 거야. 이직.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박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수박. 나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민주 진영에 참여하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거. 그래 왔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대선배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누가 했느냐. 옛날에 정일영 박사가 그 얘기 했어요. 정일영 박사. 신익희 선생님하고 정일영 박사님이 그 얘기 했다고. 정일영 박사가 누구예요? 정대철이 아버지지. 서울 중구에서만 내리 7선, 8선까지 했어요. 그분이. 8선. 민주진영은 흩어져서 망한다고. 너네들이 흩어지고 있어 지금. 그리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 아주 틀림없어. 이야 진짜 부모님이 하는 얘기 틀림없대더니 우리 선배들이 정치 대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틀림이 없는지 몰라.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또 나중이라도 대통령 후보라도 올라가면은 이낙연이 떨어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되실 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낙연이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지랄하는 식으로
아주 생 난리 칠 겁니다. 그 소형 유튜브 그저 하는 새끼들, 그 몇 사람 그 지지자들. 그러다 국힘으로 간다니까, 그게. 아이고, 참. 국힘으로 가는 게 별건 줄 아세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국힘으로. 그럼 그 유튜브 자체도 후련히 없어져 버려, 이제. 참말이야. 대형 유튜브는 뭐 괜히 대형 유튜브인 줄 아세요? 그만큼 잘하니까 대형 유튜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0여 분 촬영을 했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